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1세 공군 주 방위군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군인은 잭 테세이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병의 범행 동기는 과시욕 때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출 동기가 정의감 또는 내부 고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서 자기 과시욕구가 주된 동기였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은 예고된 사고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125만 명이 넘습니다. 1급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출된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문건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미 손에 넣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뱅크 오브 호프를 대상으로 은행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3시간의 대치급 끝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 당국이 무장경관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 행사 시클라비아 행사가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중에 가뭄 지역은 9%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겨울의 폭우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이 가뭄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샌디에고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수년간 운영해왔던 한인 3명이 연방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서부 지역에서 5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가주 산호세 경찰국은 대대적인 성범죄자 체포 작전을 통해 한인이 포함된 22명을 체포했습니다. 은행권 불안이 한 달을 넘기며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지난해 은행 수백 곳이 비슷한 위험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우려는 여전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소속된 기업들의 올해 실적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가 잠재적인 유력 대선 주자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지지하는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좀비 마약인 펜타닐 유입과 국경지대 무기 밀매 흐름 감시를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통과시킨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를 앞두고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방화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는가 하면 시위 진압용 최루탄도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파동에도 올해 봄 점령지를 되찾기 위한 대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7%로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번째 재판에 출석해 한때 측근이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PGA 투어 RBC 헤리티지 대회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임성재 선수가 4언더파 공동 21위로 지금 추락한 상태에서 2라운드 경기 진행 중입니다. 현재 1위는 8언더파 마크 허버드입니다.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호수비를 펼쳐 팀의 5대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템파베이는 메이저리그 개막 후 최다 연승 신기록 13연승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8.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겨주 오늘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에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사고. 연방수사국 FBI가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자로 21살의 주 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부대에서 기밀 문건을 다룬 용의자는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문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21살의 주 방위군 군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장갑차, 드론, 헬기, 최정예 부대 모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반바지를 입고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 집에서 순순히 검거됐습니다. YTN입니다. 붉은색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용의자. 경찰 지시에 따라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뒷걸음질합니다. 무장 FBI 요원들은 곧바로 손을 묶은 뒤 호송 절차를 밟습니다. 자택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국방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21살 일병입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군에서 기밀 문건을 다룬 잭 테세이라는 20-30명이 참가한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총기와 게임 등을 주제로 한 채팅방의 10대 참가자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다 기밀 문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노든 같은 반정부 인사가 아니라 고급 정보 취득 사실을 뽐내려는 의도로 보였다고 같은 채팅방 참가자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유출된 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건의 현재 상황은 포함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the leakages, and I'm concerned that it happened. But there i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of great consequence.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문건을 추가 보도하는 등 문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젊고 낮은 계급의 군인이 어떻게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뒤늦게 1급 기밀 접근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킨 기밀문건 유출 사태의 장본인 21살 청년 잭 테세이라 일병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테세이라 자신도 미 공군 매사추세츠 방위군에 소속된 현역 군인인데다가 평생 군 관련 직역에 종사했던 애국자 부모 아래서 자랐다는 역설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심정이 복잡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체포된 테세이라의 양아버지 토마스 더펄트는 34년간 복무한 뒤 2019년에 중사계급으로 제대한 퇴역 군인으로서 주 방위군 102정보단에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전역 행사까지 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세이라의 친모도 매사추세츠 군사영웅기금 등 참전 용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 수년간 활동하는가 하면 매사추세츠주 보훈부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테세이라도 성인이 되자마자 주 방위군에 입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됐습니다. 한편 이 테세이라의 한 친구 A씨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테세이라에 대해서 애국자이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자유주의자라며 총기에 관심이 많았고 또 미국의 미래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A씨는 테세이라와의 첫 대면 당시를 떠올리며 약간 욱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지도자라기보다는 멘토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세이라가 군에서 기밀 군사 정보를 접하게 되며 그의 애국주의가 일그러진 방향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테세이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부터 군 기밀 문서를 디스코드 서버에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씨는 테세이라는 서로 멀어지기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져야 할 양국이 우울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봤다며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 문서 유출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밖으로 쉽게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테세이라는 이것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서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 문서들이 밖으로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보안을 잘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서버에서 일부는 자신이 러시아 해군 장교라고 사칭하며 전쟁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싶었던 테세이라는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유출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테세이라는 인종차별적이거나 반유대주의적으로 보이는 농담을 여러 차례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버의 한 구성원이 다른 서버에 이 기밀 문건을 공유했고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유출 사태가 촉발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유출. 예고된 사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벌어지면 인재다, 예고됐던 사고다, 항상 그러죠.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밀문서 유출은 왜 예고된 사고란 지적이 나왔을까요? 미국에서 1급 비밀 문건을 볼 수 있는 사람 1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21살 사병이 채팅방에 공유한 국가 기밀. 이번 사태가 국제 문제로 비화하자 미 국방부는 개인의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This was a deliberate criminal act, a violation of those guidelines. And so, again, I think that's important to understand. 하지만 이번 사태는 예고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장성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까지 같은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급 비밀은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 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민간 군사업체와 연구기관 소속 일부 인사도 비밀 취급권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국가 기밀이 과연 그에 걸맞게 다뤄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Classified materials. This includes examining and updating distribution lists, assessing how and where intelligence products are shared, and a variety of other steps. 유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 공세는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idea that the Secretary General is being soft on Russia. And I think those were policy decisions. The Secretary General is not soft on any one country or another. On the conflict in Ukraine, he has been very clear about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가 채 확인 못한 문건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미 손에 넣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를 때마다 관리 강화를 앞세웠던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또다시 크게 체면을 구겼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공군 주요 방위군 소속의 잭 테세이라 일병이 오늘 매사추세츠 보스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9월 공군 주 방위군에 입대해서 현재 매사추세츠 방위군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테세이라 일병은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릭 걸런드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FBI 요원들이 아무 사고 없이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죄가 판결되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테세이라가 온라인 비공개 대화방에 각종 비밀 문건 올린 것 스파이 방지법이 규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십 년 이상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스파이 방지법 위반에는 반출, 소지, 전파가 금지된 문건 한 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 최소 수십 건입니다. 산술적으로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항공모함을 동해상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최근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 담긴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대만 해협은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 권역까지 서방과 중국 간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영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당 내용은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 가운데 지난 2월 28일에 작성된 인태지역 중국 대응 측에 대한 영국의 비전 제하의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상단에는 2급 비밀, 타국 공유 금지라고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며 2월 초 벤 홀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 한 척을 2025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영국은 현재 퀸 엘리자베스함과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 등 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웰러스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과 합동 운용을 통해 항모를 전진 배치하거나 미국의 동의를 얻어 이 항모를 미 해군 칠함대와 함께 일본에 주둔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까지 그려진 지도를 통해 영국 해군의 현 위치와 향후 배치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4월 1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출근길은 구름 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오를 기점으로 점차 해가 나면서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온화한 기온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쾌청한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 6, 7도가량 높아져서 드디어 예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70도 내외로 토요일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 부분적으로 구름은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낮 밤 최저 기온은 52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7도, 해안 지역은 60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2도, 낮 최고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한복판 올림픽과 벌문에 위치한 뱅크 오브 호브 은행에서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은행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충돌한 경찰과 3시간 동안 대치극을 벌이다 경찰이 차량 안으로 최루탄을 쏘면서 용의자가 바깥으로 나와 체포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낮 1시 40분경 LA 한인타운 2700블락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에 위치한 뱅크 오브 호프 은행에 20대 히스패닉 남성 한 명이 들어와 칼을 뽑아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습니다. 남성은 5인치 길이 폴딩 나이프를 뽑아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패닉 알람을 누르자 놀라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은행 건물 뒤 주차장에서 차 안으로 숨어들어 출동한 경찰과 3시간 동안 대치극을 벌이다 이날 오후 4시 50분경 체포되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의 대치 중일 때 용의자가 폭탄 혹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He did indicate that he had a gun and a bomb. That was some of the words he used, either customers and or employees out of the bank. I know it was several, about 10 at least, because I saw them on the other side of the bank thanking the officers for their response here today. 경찰은 용의자가 숨어든 차 안으로 최루가스를 분사해 용의자를 밖으로 유인해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강도 행각으로 다친 고객이나 직원은 없었습니다. What goes through our mind is to keep our community safe, to tactically deploy, to keep the citizens inside, either safe to shelter in place, to redeploy those individuals, get them to a safe. We also have a school that's attached to the church. 이날 대치극으로 올림픽길, 베런드와 유엔푸셔 구간이 봉쇄되고 경찰차 여러 대와 행기가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퇴근 시간 타운 한복판의 교통이 차단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사노조 UTLA가 어제 새로운 근로계약 조건 협약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후 교사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LA 통합교육 소속 교사와 심리학자, 정신과 소셜워커,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계약 조건을 LA 통합교육부는 역사적인 제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은 이들 임금을 지난해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7%,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7%, 내년 7월 1일 5% 각각 인상해서 총 19% 인상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간호사들에게는 추가로 $20,000, 학교 심리학자와 정신과 소셜워커, 상담사에게 추가로 $3,000, 특수교육 교사들에게는 $2,500, 유아교육 교사에게 $1,500씩의 임금을 각각 인상하는 내용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교섭노조 협상 공동위원장은 교육부 측의 현 제안이 요구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며 커뮤니티 요구에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시작된 모든 애프터스쿨 교사진 회의 보이콧을 포함해서 지난 한 달간 LA 통합교육 직원들이 취한 액션의 열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지난달 LA 통합교육부 직원들이 소속된 일반 노조를 지원해서 사흘 동안 동조 파업에 나섰고 이후 일반 노조와 교육부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합의안에는 30% 임금 인상을 비롯해 보너스 지급과 소급 지급, 의료보험 혜택 등까지 일반 노조가 그동안 강력히 요구했던 내용들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프로그램 등록자들에게도 정부 지원 의료보험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건서비스부 규정 신설을 통해 다카수의 60만 드리머에게 메디케이드나 오바마 케어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카 프로그램 2년마다 갱신돼 일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관계로 연방과 주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드리머 60만 명 중 34%는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건서비스부 신규 규정은 기존의 합법체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 다카 수혜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법안 내용의 골자입니다. 백악관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다카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최초의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보험 플랜에 대한 신청은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지나면서 남가주 지역 야생동물의 번식 환경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봄철 산행하는 주민들은 방울뱀 급증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남가주 곳곳이 초록으로 물들면서 새와 청설모, 토끼, 쥐, 뱀까지 특정 개체의 증가가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겨울 폭풍이 끝난 몇 개월 뒤부터 눈에 띄는 개체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수년 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남가주는 많은 비로 인해 수풀이 우거진 환경으로 변했고 이것은 야생동물이 등줄을 틀고 포식자 위협에 덜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국 남가주 지부는 4월 초부터 방울뱀 번식이 한창이라며 산행 시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많이들 하시죠. 온라인 쇼핑 많이 하고 반품이 또 자유롭다 보니까 반품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 3-4개 주문해 놓고 하나 갖고 3-4개 반품하고 이런 식이죠. 배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아마존이 일부 반품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홀푸드, 아마존 프레시, 콜스 등 무료 반품 장소가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UPS에서 아마존 택배를 반품할 경우 $1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마존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유통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추가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품 수요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으로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홍보한 만큼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앞서서 자라, H&M, 제이크루 등 반품이 잦은 의류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반품 건수당
최대 $7의 수수료 부과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LA시가 실시하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애호가들을 위한 차 없는 거리 행사 시클라비아가 이번 주 일요일인 16일 LA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온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클라비아 행사는 한인타운 인근 후버와 베니스 교차로에서 서쪽으로 출발해서 베니스길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다 다시 크랜셔에서 이 라브레아 사이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요일 오전 9시에 시작돼서 오후 4시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휠체어 등의 통행만이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인타운에서 10번 프리웨이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교통 차단 구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교차도의 차량 통행도 금지되며 한인타운에서는 벌먼, 놀만디, 웨스턴, 알링턴, 크랜셔 길에서만 남북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샌디에고 전 경찰관과 협업해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수년간 운영해왔던 한인 3명이 연방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전 샌디에고 경찰과 한인 등으로 이뤄진 불법 성매매 조직이 수년간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마사지 업소 안에서 성매매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에서 총 5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유죄를 지난 4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들은 전직 샌디에고 경찰관인 피터 그리핀과 경숙 에르난데스, 유홍 탄, 유진 오트 등입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샌디에고와 애리조나주 등에서 5개의 스파를 운영하면서 불법 마사지 성매매를 해온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개입되지 않은 정신건강 핫라인이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레어몬트 지역에 지하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컬 뉴스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가 경찰국의 무장 경관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투입된 새로운 정신건강 핫라인 988을 마련했으나 정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LA 시장 선거 후보였을 당시 비무장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 자리 핫라인 988을 구축해 정신질환이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베스 시장은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치안당국 경관들과 맞닥뜨리는 케이스 중 최소 40%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로 경관 손에 숨진 주민 중 25% 이상이 심각한 정신질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핫라인이 마련된 지 8개월 이상이 지난 현 상황에서 핫라인 직원들이 사건 현장의 정신건강팀을 제대로 출동시키지 못했으며 응급전화를 건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988번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주민들은 전화를 받는 직원들의 대응 속도가 매우 느리고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988번으로 연락해 대응팀을 요청하는 것을 아예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988번으로 전화하게 되면 4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클레어몬트 지역에서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유입되면서 이 지역에 주택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클레어몬트의 스톤 캐년에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입됐고 주택 뒷뜰 벽이 갈라지고 차고로 물이 차오르는 등 주택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많은 주택민들은 휴대용 펌프를 이용해서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클레어몬트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샌드백을 나눠주고 있고 지역 도로에서는 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곳곳에 호스와 샌드백이 설치됐습니다. 클레어몬트시 당국은 지하수 유입의 원인이 최근 가주에 닥친 겨울 폭풍 때문인지 샌안토니오 댐에서 유출돼서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가솔린 평균 가격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94.4센트입니다. 비싸죠. 이제 5달러 다음 주면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갤런당 4달러 92.9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가솔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탓에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큰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 5개월간 네 번째 전월 대비 감소를 기록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과 이것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리 인상 여파로 자동차 같은 가격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솔린과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붕괴 같은 중소지역은행들이 잇따라 위기에 휩싸인 것도 미국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어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가요?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는데 현재 하락장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인가 이런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PPI는 지난달 2.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높지만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개선된 수치입니다. 실제로 2월 PPI는 전년 동월에 비해 4.9% 상승했습니다. 도매 물가인 PPI는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때문에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수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해소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였습니다. 전날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PPI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인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s the PPI reading showed some continued softening, which again is playing well into those who are bullish on the prospects of the Federal Reserve either pausing at the upcoming May meeting or perhaps one more rate hike and then to go on a long pause. 하지만 일부 연준 인사들은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준이 아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CPI 하락에도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장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회동했다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어제 밝혔습니다.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강 인민은행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충계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만나 미중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국 측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목표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국제적인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중국은 미국과 정부 영역에서는 냉기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와 산업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는 정냉경온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로 시작된 미국의 은행권 불안이 한 달을 넘기며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지난해 미국 은행 수백 곳이 비슷한 위험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은행권 불안 이후 두드러졌던 중소은행 예치금의 머니마켓 펀드 이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시장 자금 규모는 5조 2,800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 5조 2,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위기설이 나올 쯤이었던 지난달 8일 이후에는 머니마켓 펀드 자금 유입 누적액이 3,840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당국이 은행권 진정을 위해 제공한 긴급 대출액도 4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탠퍼드 대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 대학교 소속 경제학자들은 지난해까지 미국 당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은행 수백 곳이 대차 대조표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한 상태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조치가 없었으면 은행 붕괴가 확산하고 대출이 줄면서 중소기업과 미 전역의 경제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의 경우 비교적 소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약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역의 전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피스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소은행들의 대출이 금융 불안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속에 국제 금 가격이 연 고점을 경신하며 사상 최고가를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14일 날 12시 10분을 기준으로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0.87%가 올라 2,044.58달러에 거래돼 전날보다 연고점을 새로 샀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2%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4일 2,000달러 선 돌파 후 10일과 11일 장중한 때 2,0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인 2020년 9월에 2,075.47달러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견해가 힘을 얻으며 금값이 오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미국 은행권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이 결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뉴욕은 새로운 부서를 창설했습니다. 거액의 연봉을 내걸고 직원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퇴치부서입니다. KBS입니다. 뉴욕 시장의 소개와 함께 이날 임명식의 주인공이 취재진 앞에 등장하는데요. 앞으로 일명 쥐떼와의 전쟁을 총괄할 뉴욕시 최초의 쥐 퇴치 담당관 되겠습니다. 뉴욕시는 1700년대부터 시 전역에서 출몰하는 쥐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게다가 소셜미디어상에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뉴욕 쥐들의 영상이 여러 차례 공개돼서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시는 지난해 12월 각종 쥐 퇴치 프로젝트를 책임질 고위직을 신설하고 우리 돈 2억 원의 연봉을 내걸며 이례적인 부인 공고까지 냈는데요. 이러한 과정 끝에 뉴욕시 당국은 공립학교에서 쥐 개체수 감소에 공을 세웠던 교육부 직원을 이날 쥐 퇴치 담당관으로 공식 임명했고요. 아울러 350만 달러를 투입해 할렘 쥐 차단 구역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아일랜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과 아일랜드는 60년 전부터 돈독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1963년에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미국의 첫 아일랜드계 대통령의 연설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984년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증조부가 태어난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 펍에 들려서 아일리시 에일을 마셨는데 나중에 이 펍 내부는 캘리포니아의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으로 이전됐습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2011년에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데요. No, I may be Irish. He said, if you're lucky enough to be Irish, you're lucky enough. 그래서 그의 먼 친척들이 살고 있는 아일랜드 작은 마을은 성조기가 내걸리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It's very exciting. Yeah. He's president. Yeah, we met him twice. Yeah. 아일랜드에선 1840년대에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의 증조부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연일 프랑스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통과시킨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를 하루 앞두고 반대 시위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었죠. 시위대 방화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는가 하면 시위 진압용 최루탄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노조원들이 기차역 앞 광장에 나무를 쌓고 불을 놓습니다. 연금 개혁 법안 반대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불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파리 시내를 행진하던 시위대가 도착한 곳은 헌법위원회 앞입니다. 마카롱 정부가 통과시킨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곳입니다. 하원의 표결을 건너뛴 채 통과한 법안은 헌법위원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확정됩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루이비통 본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는 등 부자들에게 적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위세에 경찰이 밀리면서 최루탄이 발사됩니다. 곳곳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시위대는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보이면서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심사와 결과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의 연대 시위는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서 헌법위원회 결정에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나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PGA 투어 RBC 헤리테지 대회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임성재 선수가 오늘 2라운드에서 반짝 2위로 올라서긴 했었는데 지금 순위가 많이 떨어졌네요. 1위는 영국의 저스틴 로즈와 미국의 지미 워커가 나란히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9언더파입니다. 그리고 임성재 선수는 제가 지금 스크롤을 쭉 내리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4언더파 공동 24위에서 현재 15번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코치협회 올해 감독에 세크라멘토 킹스의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1970년생 브라운 감독은 지난해 5월 세크라멘토 사령탑에 선임됐고 첫 시즌인 2022-23 시즌 48승 34패를 기록해서 세크라멘토를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올려놨습니다. 세크라멘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은 2005-2006 시즌 이후 16년 만입니다. 브라운 감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감독을 역임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LA 레이커스 사령탑을 지냈습니다. 어제 다저스는 경기 없었고요. 오늘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와 홈 경기를 갔는데 오늘 관전 포인트 있죠. 코디 벨린저가 다저 스테디움에 오게 되는 겁니다. 코디 벨린저 다저스의 아들로 끝까지 은퇴할 것 같았지만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 간의 주말 3연전에 코디 벨린저가 시카고 컵스 멤버로 다저스 구장을 찾게 됩니다. 트레이드되는 후 처음으로 다저스 구장을 찾게 되는데 다저스 관중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크게 박수 쳐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A 엔저스는 이번 주말 보스턴 레드삭스와 원정 주말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또 NBA 플레이오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모두 일요일에 경기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일요일 오후 12시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LA 클리퍼스는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5시 피닉스 선즈와 경기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